매일경제로 보는 경제신문의 시각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기사를 주요 경제 뉴스를 보시고요. 또 이제 제가 코멘트 할 건 코멘트 하려고 코너 만든 겁니다. 그 빚내서 투자하는 지분이 5% 넘는 살얼음파 종목이 67개입니다. 이게 다 저기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죠.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거. 그 북해 공급망 공동 대응 한일 협력 복원 속도전. 이게 지금 그 북증러하고 한미일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겁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거. 지금 이제 중국과 아까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 우리나라, 러시아에서 현대차 공장 빠져나가는 거 봤죠? 우리만 대중 대러 위험량이 줄고 있어요. 미국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대북 안보리 제재부터 동참해야 한다고 중국한테 또 뭐라 그랬죠? 대만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인태 전략을 언급한 이후 또 중국한테 뭐라 세웁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물건 사주겠습니까? 1주택자 재산세를 최대 47%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그럴 거예요. 1주택자 재산세가 최대 47% 줄어드는 사람들이 더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히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부자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죠. 그 깎은 세금은 누가 보충해야 됩니까? 부자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웃겨요. 중국 사업 한숨 돌리는 삼성 SK 이거 이따 볼게요. B2 아까 보셨죠? 빚내서 투자하는 거 과열 폭탄 터졌다. 반대 매매 역대 최대. 어떤 그 주식이 특정 금액에 미달하면 그 증권시장한테 증권회사에서 빌린 그 투자자의 주식을 증권사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버리는 걸 반대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봅니다. 빚내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중국 사업 한숨 돌리는 삼성 SK 그러는데 보세요. 동아일보는 미국 대중 반도체 투자 봉쇄 추가 규제, 2차 규제가 나왔습니다. 미위의 중국 경제법안 2.0 추진, 바이든 정부 작년 반도체법 이어 대중 수출 투자 전방위 규제, 한국 기업 중국 시장 불확실성 커졌다. 같은 주에 보도가 된 겁니다. 같은 날에. 조선일보가 또 매경처럼 보도하죠. 미 측 윤의 약속한 반도체 배려 이행, 한미일 반도체 동맹으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 시장이 가장 큰데. 지금 이렇게 대중 반도체 투자 봉쇄한다는데 미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신문 종합일간지에서 가장 부수가 많고요. 매일경제가 경제신문 중에서 가장 부수가 많아요. 그 영향력이 그래서 신문 중에서 가장 있는 데가 조선일보하고 매일경제거든요. 이런 거에 자꾸 세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중국 공장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계속 반입할 수 있게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1년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외 인정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미 정부가 약청한 것이 이해 나가서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도 빨아주죠? 이렇지 않다고 동아일보에서도 보도하는데 보수적인. 황당합니다. 경제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한미 역대급 금리차가 역대급 금리차 1.75%포인트 차이가 난답니다. 가보지 않은 길 간다. 그러니까 1.75%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요. 예컨대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미국이 5.25%로 올린 거예요. 그 5.25에서 3.5를 빼면 1.75잖아요. 그걸 포인트란 표현을 씁니다. 만약 3.5%하고 5%의 차이는 몇십 퍼센트 차이입니까? 3.5%하고 7%면 차이는 7 빼기 3.5니까 3.5% 포인트지만 실제 격차는 2배죠. 3.5%가 7%.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냥 그 퍼센티지를 그냥 단순히 계산한 걸 얘기합니다. 미국 금리가 더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제일 커요. 더 커요. 역대 1.75%포인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돈이 금리가 비싼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 국내 자본이 유치되겠죠. 유치되면 그게 달러로 나가는 거 원화로 나가는 거 달러로 나가죠.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이 되죠. 압력이 더 커지죠. 시장에서는 한미 기준금리가 금리차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수입 물가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 증시도 위축될 수 있다. 당연하죠. 국내 증시에서 나가죠. 돈들이. 더 안전한 미국 가면 금리가 더 높은데. 특히 1월, 2월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2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는 등 경기 둔화 상황은 금리 동결론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1년 반 넘게 금리 인상기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 등에서 유동성 리스크가 도출할 가능성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게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가치가 낮아져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미국에서 10달러짜리를 내가 그전에는 1,300원이면 샀는데 지금 이제 10달러짜리 13,000원이면 샀는데 14,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가 오르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생활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불편하겠죠. 불편한 게 아니고 어려워지겠죠. 윤석열 1년을 다시 한번 봅니다. 경제에서. 윤석열 1년 경제 원칙은 어디로 갔나?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칼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 원칙을 꺼내본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로 쌓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복원이다. 말은 하려나 실천은 초라하다. 그마저 대통령 한마디 흔들리기 일쑤였다.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 삼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세수 펑크 등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전세 사기, 주가 조작 같은 관련 사건은 불안을 증폭시킨다. 경제는 아프고 민생은 슬프다. 총체적 난국인데 총력 대응은 안 보인다. 선제 대응도 후속 조치도 아쉽다. 유기이식은 무르고 자기 반성은 없다. 이런 조언은 어떤가? 실력 없는 정부는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만 되니까 잘 모르면 끼어들지 말라.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말씀이다. 실력 없으면 끼어들지 않는 게 맞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1분기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동기 28.2%가 줄었죠. 대중 수출 규모가 2위에서 5위로 주저앉았어요. 미국과 일본, 호주에도 밀리고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사이에 8.1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올해 1분기 수입 상위 5개국 지역 현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28.2%가 줄었죠. 일본은 19.5%가 줄고 호주는 늘었어요. 11.2%. 대만도 줄었고 우리나라 비슷하게. 미국은 1.7% 거의 안 줄었죠. 미국과 호주는 그대로예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산 거죠.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중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금리 등이 급등하면서 실질 임금이 감소하자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따르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적정 최저임금 입법 지침 채택을 했고요. 독일은 1년 10개월 만에 최저임금 25% 인상, 스페인은 올해 최저임금 8% 인상, 영국은 10%, 호주는 지난해 6월 2006년 이후 최저임금 최대 인상, 미국은 연방정부 도급업체 노동자 최저시급 15달러 지급, 올해 1월 23개 주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공익위원회 결정하죠. 최저임금 공익위원 계산식 폐기가 답이다. 여튼 뭐 이렇게 노동생산성 얘기를 해요. 근데 경제학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하는 이유는 왜냐?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디게 오르는 것이 경계였다. 그 경우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의 소득 몫이 줄어 불평등이 심화되는 탓이다. 그러니까 노동생산성보다 임금 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생산성이 나왔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하죠. 노동소득을 억누르려고 노동생산성을 임금과 연계시킵니다. 그러니까 악용을 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오히려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나온 건데 반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소득의 몫이 커지면 안 된다는 관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현실성 노동자는 또 자본이 지휘하는 생산 과정에 종속되죠.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본이 노동을 어떻게 통제하며 어떤 기술적 과정을 어떤 배치와 속도로 도입한지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누가 누구의 생산성을 평가 임금은 그것을 남지 않게 주겠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정하는 방식을 대충 이해하셨죠? 왜 있었습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게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임금이 거의 상한임금이 된 것처럼 되어 있죠. 비정규직 노동시간 굴레에 갇혀 돈과 일에 매몰된 한국사회.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인간 문제로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존재한다.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전생에 또는 거의 전생애를 비정규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이 남성의 2배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은 더 많이 벌려고 야근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최소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에 매여 있다. 한국인은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산다는 표현이 잘 들어맞는다. 공동체 정신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개별 삶들의 모습은 바뀌기 어렵다.
공동체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며칠 뒤 수요일 내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